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죠. 1차 발행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권리락일 얼마 안 남았고 2월 24일이다. 이때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와 정반대되는 모습의 어떤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요. 저희가 과거에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1년도 8월입니다. 이때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시각화한 그 그래프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 온 자료니까요. 같이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보면서 이 권리락이 왜 또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1차 발행가에 제가 오늘도 간으로 좀 계산을 해봤는데 3만 원이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주가하고 차이가 한 27% 정도 나요. 27% 정도 나는데 이게 커다란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변동될 때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거 사례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두시면은요. 투자 판단에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영상에서 제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담아왔으니까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공시 있죠? 이수페타시스가 21년도 8월 달에 유상증자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금액 규모가 600억 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나오면은 이렇게 거래소 공시에서는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본 문서는 최종 문서가 아니므로 최종 정정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시를 보면은 특히나 이 금감원 공시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공시가 있는데 저는 때에 따라서 금감원 공시를 볼 때가 있고요. 거래소 공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실 때 좀 편한 공시가 이 거래소 공시입니다. 거래소 카인드에서 나오는 이 거래소 공시를 보시면은 시계열로 표시가 돼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 결정에서 이 하단에 이렇게 정정 공시가 두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우선은 첫 번째 정정 공시 있죠. 이게 1차 발행가액 나왔을 때예요. 1차. 그리고 정정 유상증자 결정에서 10월 26일 날 이제 시계열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6일 날 발표됐을 때는요.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 다 안 끝났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투자의 팁으로 확인하는 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결정 이렇게 정정 공시가 나왔을 때는 최소 두 번의 정정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확정 발행가액 공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고 있는 멀티레이어 보드, 고다층 PCB 이 회로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비 투자 늘리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 데 있어서 600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정들 관련해서 최종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이 내용에서 우선은 이건 과거 사례입니다. 과거를 비추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때 참고를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상증자 공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권리락에 대해서 좀 강하게 강조를 좀 드렸었고 이 권리락일 날 왜 그렇게 이 기관 자금들의 매매 행태가 매도로 나오느냐 이런 그림이 벌어졌을 때 매도가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8월 17일 날 유상증자 공시를 딱 때리죠. 그리고 주가가 살짝 하락합니다. 그런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시설 자금에 쓰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생산 더 늘리는 데 있어서 공장 증설하고 운영 자금으로 쓰이겠다. 지금의 상황과 똑같이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클 걸릴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치 희석 효과 때문에 주가가 살짝 하락했지만은 다시 이렇게 1차 발행가 나오기 전까지 상승해주는 부분. 1차 발행가 공시가 나오고 9월 15일 날 나옵니다. 그리고 9월 16일 날이 권리락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과거 사례에서는 권리락일 날 5.8%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쭉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죠. 제가 에코프로 HN 사례를 들여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왜 일어나느냐, 그리고 왜 권리락일 날 기관들이 왜 이렇게
이 개인들은 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느냐, 이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림. 이 그림이 있어야만 권리락일 날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권리락일 2월 24일 이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0주의 수익률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1차 발행가액 나오는 공시가 나올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50% 수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권리락일 날 매도를 다 때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이 50%입니다. 이 정도쯤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채널에서는 이수페타시스 크게는 두 번 거래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0%대로 수익 실현하고 두 번째 1월 13일쯤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 50%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2월 24일 날 권리락일 날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수페타시스 이번 유상증자 케이스에서 0.15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00주 가지고 있으면 15주 정도 배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주에 대해서 50% 수익은 실현을 해놓고 할인돼서 발행하는 유상증자 이 확정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다 할인돼서 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익 난 거는 부분적으로 수익 실현해 놓고 15주 신주 싸게 발행하는 15주만 딱 가져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기관들이 펼친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일 날 다 매도를 한다. 근데 왜 권리락일 날 매도를 하더라도 신주 15주를 100주 가지고 있으면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일로부터 주주 명부에 이 올라갈 때까지 T 플러스 2일 걸린다. 이 영업일 소요가 된다. 그래서 권리락일 날 매도를 하게 되면 25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잖아요. 이때 주주 명부 열람하는 겁니다. 주주 명부. 그리고 이 명부를 열람했을 때 명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주를 이제 이 청약할 권리를 주게 되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락일 날 매도를 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 명부에서 빠지는 날은 언제냐? 제가 이 영업일 걸린다 그랬죠. 26일 날 이제 빠지게 되니까 25일까지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매도하고 싸게 발행하는 신주만 가져가려는 전략들을 펼치는 그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는 그런 사모펀드들이나 기관 자금들, 공모펀드들 중에서도 그런 전략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자산운용의 어떤 펀드 같은 경우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는 그런 공모펀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만약에 반대로 주가가 공시 발표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차 발행가 공시 나오는데도 아니면 권리락이 다가오는데도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는 매도 압력이 좀 적은데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매도 압력이 있어서 이 권리락일 날 하락하고 9월 16일 하락하고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추세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게 바로 이수페타시스의 21년도 8월에 낸 유상증자의 공시의 어떤 흐름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어느 기간에서 좀 상승을 하느냐? 신주인수권 증서. 다시 말해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 시장에서 사고 팔 수가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 시작 그리고 거래 종료 이때 9.12% 상승합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나서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딱 나오죠. 확정 발행가액 공시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차차 또 영상 찍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청약 결과가 딱 나왔는데 88.07% 나온 거예요. 이때랑은 좀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워낙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그 IT 장비 쪽에 어떤 사람들의 관심, 시장의 수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세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만든다. 그리고 투자 규모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 인쇄 회로 기판 더 많이 들어가겠네. 뭐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연결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21년도 사례랑은 조금은 다를 것이다. 다만 이 청약 결과에 따라서도
만약에 100%가 초과되지 않고 저조한 청약률을 보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약 결과는 좀 좋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보세요. 마지막 스토리로 보면은 신주 상장하고 약 8% 정도 하락하는데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그림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렸냐면은 어떤 공시가 나오는데 이 관련된 공시가 유상증자 신주에 청약해서 한 주당 얼마에 사가는 그런 공시, 바로 발행가입니다. 1차 발행가도 영향을 주고 2차 발행가도 영향을 주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에게 1차 발행가가 주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발행가가 중요하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의 공시가 나오는데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확정 발행가 공시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확정 발행가 3,135원이었습니다. 3,135원인데요. 신주가 딱 상장이 돼요. 신주가 상장이 된다라는 것은 3,135원에 청약한 그 주식들이겠죠. 그리고 주당 3,135원을 주고 사온 주식이겠죠. 이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주가 딱 상장하면 이 3,135원, 이때 당시 주가가 얼마냐면요, 거의 뭐 4,750원, 4,800원 이때였어요. 이 3,135원하고 5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이 신주 하나씩 받아갔던 거, 예를 들어서 기관자금이라고 볼게요. 100주 가지고 있다가 이거 권리락일 날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50% 수익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15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3,135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또 50%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네. 그리고 신주 상장했네. 당연히 매도 압력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의 어떤 일정에서 가장 큰 핵심 축을 바라보실 때는 이 발행가 공시,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좀 미리 해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가 매매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계산하는 식들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따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저희가 확인할 부분, 과거의 흐름이 결국 미래에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왜냐하면은 공시 발표하고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그 바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었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금감원의 두 번의 이 증권신고서 반려도 있었었고 제2호 인수 철회라는 부분, 그리고 계약 해제라는 부분, 그리고 법적 공방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냈던 거 158억 원 가지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못 돌려받는지, 아니면은 제2호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공시를 통해서 잘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공시 발표하고 1차 발행가 공시가 나오는 이 기간부터 우선 첫 번째로는 틀렸어요. 하지만 권리락일 이후에 이 추세는 지금 개별 종목의 어떤 수급으로만 딱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매매 전략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죠. 뭐 중간에 여기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더 확장된 어떤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나 아니면 공시에서 좀 공론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 저희는 이 부분은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은 권리락일 이후에 상승했던 부분이 있다면 되돌리는 현상을 볼 때가 꽤나 있더라.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이후에 되돌리고 난 다음에 확정 발행가 공시가 나올 때까지 이수페타시스 측이나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들, 기왕이면은 자금을 좀 많이 조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정 조달 금액이 2,500억 규모로 공시를 내긴 했는데 지금 1차 발행가 추이로 보면은 3,000억이 넘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도 나오기 전까지 2차 발행가액을 위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야 유상증자 공시 발표했던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는 신주 상장일, 이때는 정말로 조심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괜히 어떤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 보고 이런 유상증자 이벤트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수페타시스 신주 상장일이 언제지라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이후에 약 한 5영업일 정도는 약 일주일 정도는 좀 조심하는 그러한 대응의 기간으로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이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런 내용들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는 2월 20일까지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 거래대금 다 거래소에서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시 유상증자 공시에 1차 발행가 산정하는 부분들 이 공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엑셀로 계산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종 1차 발행 가격 호가 단위로 32,200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시장 가격과의 괴리 약 2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32,200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기준으로는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락 기준 주가도 제가 따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얼마나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투자를 이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평균 단가가 지금 26,25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매도 의견 나가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또 옮겨가지고 적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요. 멤버십 채널에 입장하신 분들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50%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30% 한번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50%대로 수익 실현을 다시 한번 준비 중인 이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권리락일 날 매도할까 아니면은 1차 발행가 공시 나오기 전에 매도할까 이런 부분들은 유상증자의 어떤 이벤트 일정 그리고 또 시장의 상황 그리고 여러 소식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가 포함된 그런 ETF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기관의 매도 이런 부분들 공시로 다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 멤버십 채널에서는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 있죠? 이 영상 하단에 이 설명란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요. 무료 정보 공유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에 입장하는 방법 제가 여기 설명란에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로 직접 보내주셔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을 해놓지는 않은 상태인데 1차 발행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 중에 하나 JLK도 유상증자 했었어요.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는 그 계산 자체에 기본적인 베이스가 1차 발행가액 구하고요. 1차 발행가액 나온 다음에 2차 발행가액 그리고 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여기 민이라고 써 있죠. 미니마이즈 한다. 이런 명령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골라라. 그래서 1차와 2차 중에 낮은 걸 골라서 나중에 확정 발행가액 계산할 때는요. 청약일정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60% 이렇게 해서 이 중엔 또 높은 걸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딱 나왔는데 그 공시가 현재 주가하고 확정 발행가하고 40% 넘게 차이 난다라고 하면 공시 나오는 날 주가 빠져요. 주가 빠집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매매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도 있지만 공시상으로 영향을 받는 특히나 유상증자 일정에서는 이 공시상으로 영향을 받는 일정들이 꼭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계속 계산을 해왔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 과거에 계산했던 거 코스모 신소재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그려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차이가 계속 벌어지네. 지금쯤은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수익이니까 수익 실현해 놓고 권리락일 날 다 팔아버린 다음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챙겨 놓자. 그리고 그걸로 할인돼서 발행하는 주식만 가져가자. 그리고 신주가 상장되는 날 다 팔아버리자. 뭐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패턴. 그런데 이거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대응 방안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수페타시스 이 1차 발행가액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 계산하는 거, 이 부분 이 공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 여러분들 유상증자 공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단에 이렇게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연산 안에서만 계산이 돼요.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은 신주 배정 기준일 제3거래일, 이게 날짜도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25년도 2월 20일 날 이때를 기산일로 한다, 이때를 시작으로 한다라고 해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리고 기산일 종가, 이거를 또 나눠서 평균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그런데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는데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에서 공유드리기는 하지만 멤버십에서 가장 먼저 공유드리고 대응이 마친 상태에서 이 영상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 말고요, 이수페타시스가 포함된 그런 ETF 자금들의 어떤 이 수급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스페타시스의 주가 영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왜냐하면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스페타시스가 속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는 그 ETF, 여기서 환매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액 규모로 보면은 한 25억 정도 규모였었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은데 수급적인 부분에 그런 것들이 다 기관 자금으로 잡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ETF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